네,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 우리가 진도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좀 등록에 결격했는데요. 좀 중요합니다. 그죠? 등록의 결격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리실 때 있죠? 등록하실 때 그때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체크 정도 해놓으시고 체크를 좀 별표를 한 2개쯤 해놓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기타 등록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등록에 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과정 이런 부분을 좀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거와 부수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가 한 군데 등록을 해놓으면 그죠? 딴 데 또 등록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중 등록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시면 뭐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거 상장 같은 거 막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딱 들어가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사무실이 네모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책상이 있고 막 있고 여기 벽이 있잖아요. 이쪽 한쪽 벽면을 보시면 좀 잘 해놓은 데는 길쭉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붙여놨고 그죠? 그냥 일반적인 데는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걸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어놓게 돼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요 4가지가 넘어요. 별거 다 해놔. 별거 다 붙여놓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여놔야 되는 거는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등록증, 그 다음에 공제증서, 그 다음에 하나가 수수료 받는 거 있죠? 수수료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등록증, 공제증서는 다 사이즈가 A4예요. A4 사이즈니까 액자로 샥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수료 받으라는 거 중개 보수 요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는 커요. 엄청 커요. 포스터 있죠 우리. 포스터만하게 A4가 요만하면 걔는 요만해요. 좀 커요. 그래서 요만하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뭐 사업자 등록증, 뭐 실무교육 수료증 뭐 이런 거 다 붙여 놓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과태료에 해당되는 거는 요 3가지 플러스 요율표 요거를 반드시 붙여놔야 된다.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다 라고 해서 자격증 따시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 이렇게 힘드신 이유가 뭐예요? 자격증을 따셔서 그죠? 중개업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그죠? 부동산은 의뢰한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고 예전에는 그냥 신고제로서 내가 할게요 이러면은 그냥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죠. 물론 당연히 신고한 사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만 그때는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인들이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때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짜잘한 월세라도 그죠? 법적인 성질을 모르고 뭐 전입하세요 뭐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넘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이 좀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누구를 빌려준다. 누구를 빌려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자격을 딴 사람은 난데 그죠? 딴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자체가 어때요? 무의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소당하겠죠? 그죠? 받은 사람도 자격이 없으니까 처벌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형사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나중에 취득을 꼭 하시더라도 절대, 제가 지난 야간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액 크지 않아요. 빌려줘봐야, 그죠? 빌려줘봐야 크지 않으니까 빌려주지 마십시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종별 변경 87페이지인데요. 종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별 변경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어떻게 있죠? 뭐 기본적으로 그죠? 별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라고 하죠. 그죠? 법인 있고 또 뭐 있어요? 개인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종별 변경입니다. 별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법제 6조 2항이 아닌 중개인이라는 거 있죠. 그죠? 중개인도 지금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될까요? 이렇게? 이분들은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전부터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요렇게 오는 것도 안 되고 요렇게 오는 것도 안 되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가려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죠? 요렇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위로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별을 이렇게, 여기는 좀 뭐 되는 것만 따지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꾸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하는 거니까 신규 등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종별 변경으로 신규 등록을 할 때 중요한 거 보실게요. 중간에 신규 등록을 다시 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죠. 우리가요, 실무교육은요, 기본적인 틀만 한번 따져볼게요. 실무교육은요, 뒤에 나오는데요. 실무교육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그죠? 여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실무교육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실무교육 받은 다음에 1년 이내에, 그죠? 중개업을 해라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얘보다는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에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으라 했어요. 그죠? 그럼 실무교육을 받으면 여기서 실무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중개업을 영위를 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실무교육을 받고 실무를 쭉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교육의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내가 폐업을 했다. 그죠? 폐업은 뭐예요? 문 닫는 거죠? 문 닫았는데 문 닫고 내가 또한 요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그래요. 요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그래. 그러면 폐업을 하고 요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그럴 땐 또 요거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폐업한 지가 요렇게 넘어가. 1년을 따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겠죠? 근데 요게 1년이 여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휴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실무교육은 실무교육이고 또 뭐가 있죠?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또 요즘은 뭘 받아야 돼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 2년마다 연수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기준 받은 날짜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2년이 지나면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으셔야 돼.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없었다고요. 실무교육 받고 그냥 끝이야. 예? 그랬는데 연수교육을 둔 이유는 뭐예요? 법이 자꾸 바뀌어요. 법이 자꾸 바뀌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실 거니까, 그죠? 합격을 하신 후에도 우리 관계된 법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몇몇,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세법이라든지 중개법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보수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수도 있어요. 약간 규제화가 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가면 또 얘기 듣고 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어디 가서 받아라? 증을 다시 받을 때는 항상 어디 가서 받으라 그랬어요? 에? 이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외우면은 외워진다 그랬어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죠? 증은 어떻게 다시 받아라? 증은 준데 가서 다시 달라고 해라. 그죠? 애초에 처음에 준데 가서 다시 달라고 해라. 그러면 자격증하고 등록증 두 개뿐이 없어요. 그죠? 그럼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주죠? 에? 그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디 가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도 시도지사가 주관한다. 이렇게 같이 엮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등록 얘기하고 있죠? 등록은 어디 가서 한다 그랬어요? 시군구 가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시군구 가가지고 등록증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받아온 등록증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시군구 준 놈한테 가야지요. 그죠? 그거를 또 시도 가서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이래요. 에?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교부의 비교를 보면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시군구. 시군구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등록에 관한 관청이니까 등록관청 그렇게 부르죠. 넘기실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의 게시, 요거 뭐 옆에 있는 재교부 신청서 이런 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91페이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 게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자격증 갖고 있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그죠? 사장님하고,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그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어떤 의뢰인의 자격으로 가시잖아요. 가시면 누군가 오지요? 누군가 옵니다. 누군가 와서 뭐 해요? 커피 타줘요. 그렇지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커피 타줘요. 그죠? 요즘은 물어보죠. 옛날엔 그냥 커피를 줬는데 요즘 커피를 하실까요? 녹차로 하실까요? 이러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혹시 블랙은 없어요? 이러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카누까지 갖다 놔야 돼요. 카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죠? 맞잖아요. 아니 원두커피 자판기가 따로 있어야 돼 요즘은. 요즘은 저같이 이렇게 다방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전 좋아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커피를 갖다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중개보조원이 원래 제일 중요한 일이라 그랬죠? 중개보조원이 없으면 어떡해? 사장님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장님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죠? 근데 보니까 사장님은 아니야. 저기에 사장님 앉아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또 커피를 타주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중개보조원이신가 보다 라고 해야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명함을 딱 받았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 그렇지요. 실장님 써 있으면 그분은 누구야? 공인중개사야. 그죠? 여자는 실장, 남자는 부장. 그죠? 근데 거기에 실장, 부장 직책이 안 써 있어. 그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 있어요. 대박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한순간에. 샥 달라 보이죠? 그죠? 왜냐면 나는 실장님일 것이다. 그죠? 중개보조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죠? 딱 명함을 받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야. 이러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 보여. 그때는. 그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직책을 거의 안 써요. 뭐 실장 소속 공인 없어요. 앞에 무조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을 다 파고 다니셔.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류는 두 부류가 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 다 게시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그죠? 근데 어차피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걸 차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게시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무실이 정당하냐 이 뜻이에요. 그죠? 거기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나 없으나 그 사무실은 어차피 정당해야 합법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게시한다라는 건 그 사무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단 합동공인중개사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합동공인중개사는 뭐야? 사무실은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각자 있는 거죠. 그럴 땐 다 붙여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이렇게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만 적용되는 의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저거죠. 공제증서 혹은 뭐예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보증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의 요일. 우리가 실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막 하려고 보면 어쨌든 중개에 대해서 요율표대로 0.9% 이내에서 우리가 받게 돼 있죠. 걔는 받게 되고 실비라는 게 들 수 있어. 실비는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띈다든지, 그죠? 토지대장 띈다든지 이런 돈 드는 것들이 가끔 몇 개 있어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물건이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에 있는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죠? 있을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전국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물건을 파는데 빌딩이 엄청 큰 거라고 치자고. 그죠? 그럼 대전에서 갔어.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 타고 가야 되겠죠? 버스 타고 가든지. 그죠? 차 타고 가고 그거 따져보고 1박 2일 동안 있으면 숙박비 들고 밥값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실비가 들죠? 그런 실비까지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 청구하면 뭐라 그래요? 욕먹어요. 그죠? 욕먹습니다.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받아내려고 그래. 700원 받아내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거의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받죠. 수수료도 다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요. 나중에는 진짜 다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개인인 공인중개사 사망법인 이 해산 이건데요. 등록을 우리가 어찌됐건 했잖아요. 그죠? 등록을 했으면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이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정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등록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내가 등록이라는 건 일신전속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신전속성이라는 게 뭐죠?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의미죠. 그럼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양도를 하거나 상속을 해주거나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법인 자체가 살아있는 거라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법인은 살아있지만 법인이 해산이 됐다는 건 사람이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해산이 되면 상실된다. 그 다음에 폐업은 뭐예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죠? 네,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근데 중요한 건 폐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요.
내가 일이 너무 안 돼서, 그죠? 일이 너무 안 돼서 그냥 문을 닫는 거죠. 쫓겨나가듯이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잖아요. 내가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기도 싫고 그냥 끝내죠. 그냥 끝내는데 실제로 내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폐업을 하고 나서 나는 일을 그만하니까 폐업이죠. 내 스스로는 사실상 폐업이죠. 근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하면 상실된다. 그래서 신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그죠?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할 거예요. 폐업 신고를 하면 이라는 표현을 꼭 쓸 거예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업 신고를 한 거에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하겠죠. 휴업은 뭐예요? 잠깐 쉬는 거죠. 폐업은 내가 그만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이것도 중요하죠. 면허증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면허증을 음주에 걸려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면허가 정지되나요? 아니죠. 면허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허 정지를 언제부터 받겠다라고 해야 그때부터죠. 그러니까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아야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등록 취소 처분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등록에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 한번 보실게요.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읽어보면 어때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면 우리가 뭐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취소된다. 이건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X표돼 있죠.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야. 그죠? 반드시 뭘 받아라? 처분을 받아라. 그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법원에서. 그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등록은 취소된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지.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처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법인이 해산한 후에도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 무등록 중개업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도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무등록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부동산 중개 시장에 교란이 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등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세종시도 처음에 어떻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주변 시골길 같은 데 있죠. 조금 시골로 가면은 개발 무슨 컨설팅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개발과 컨설팅 업만 하시면 괜찮아요. 그분들도 사업자 내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은데 거기에 중개 행위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이 동네가 어떻고 저렇고 다 얘기를 해줘요. 다 얘기를 해주고 돈 주세요예요. 아시겠죠? 상담해주고 돈 주세요라고. 죽었어요? 안 주지.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돈을 받아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받아봐요. 얼마를 바꿨어요? 시간당 뭐 5만 원 바꿨어요? 그죠?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뭘 해야 돼? 중개를 해야지. 계약서를 써야지. 그죠? 계약서를 써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좀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약서를 써면 중개 수수료를 달라 그러면 어때요? 뭐 줄만 하죠. 그거는. 왜? 내 손에 뭔가 쥐어졌잖아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만 원 줘요, 20만 원 줘요. 그럼 죽었어요. 어디? 안 주지.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중개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분들이 무등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등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건데, 예를 들어서 곰방 위에 했던 거 있죠. 등록의 취소. 그죠? 등록의 취소가 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치자고요.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사무실 다 뭐
사무실 짓기 다 들어가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만 취소가 딱 되는 거잖아요.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다 남아있다고. 간판이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무등록이다. 그리고 무등록하면 여러분들이 살짝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무등록은 100%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죠. 무등록이니까 뭐예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다.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쭉쭉쭉 등록의 과정을 할 때 그죠? 우리가 등록관청에다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럼 서면 통지를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미 등록이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서면 통지를 받아야지만 등록이 됐다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무개시 시전에 뭘 해야 돼? 인장 등록하고 보증보험 들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면 통지를 받기 전부터 내가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것도 무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록을 조심할 게 아예 그 주변에 있는 무등록 컨설팅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정당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행정적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헷갈리고. 그죠? 법인의 경우는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밑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록을 취소당하면 중개업에 몇 년 동안 못해요. 취소 후 3년 동안은 중개업에 발을 못 디뎌놓습니다. 아시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뜻은 뭐예요? 뭔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갖자 그랬어? 자숙의 시간을 좀 갖자. 그죠?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제일 세요. 3년에 3천. 그죠? 3년에 3천. 12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1년에 1천, 3년에 2천이었어요. 3년에 2천, 1년에 1천이었는데 3년에 3천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제가 좀 헷갈리게 얘기했죠? 1133이에요. 이제는 안 헷갈려. 옛날에는 헷갈렸거든요. 그게 2년, 3년 이게 헷갈렸는데 이제는 1년에 1천 아니면 3년에 3천이에요. 작년 12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천과 3년에 3천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센 건 3년에 3천이죠. 그죠? 조금 약한 건 1년에 1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지가 있고 취소가 있겠죠? 정지는 뭐가 되겠어요? 자격이든 등록이든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좀 약한 아이. 그죠? 그 다음에 취소당하는 건 좀 센 아이겠죠. 그럼 얘는 지금 무등록이라는 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엄청 센 거예요. 그죠? 근데 무등록이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등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때 등록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분 받을 게 없겠죠. 빌려주거나 이러면 자격은 취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아시겠죠? 등록을 2번 하는 경우에요. 그죠? 등록을 2번 하는 경우인데 이중소속은 뭘까요? 이중소속은 그죠?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중등록 같은 경우 이중등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이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중등록은 등록이니까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되겠죠? 개공이 될 겁니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는 건 등록을 2번 했다는 얘기죠. 다른 동네든 같은 동네든. 그 다음에 이중소속이라는 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등록이 2개고요. 이중소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 차려놓고 다른 사무실에 내가 소속공인중개사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등은 뭐예요? 등에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죠? 들어가겠죠? 등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중소속의 개공 등이고 이중등록은 개공만 되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이중등록은 당연히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두 개 차려놓으면 어때요? 하나는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넘기실게요. 그래서 이중소속의 유형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빌려주면 제재, 94페이지의 제재, 모두 이중등록과 이중소속 모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등록 취소를 당한다. 그리고 1년에 1천만 형사적 책임도 진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고 등록까지 해놨으면 되게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고생까지 했는데 그걸 뺏겼어. 그럼 3년 동안 뭐 아무것도 못한다 했죠?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1년에 1천만 원까지 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누가 소송 냈어. 소송 내가지고 1년에 1천만 원까지 한 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헛소리 하지 마라. 정당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당하고 1년 1천만 원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부당하지 않냐 했더니 정당하다 했어요. 양도또는 뭐 한참 얘기한 거여서 보시고 95페이지 그 밑에 기출 확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개설 등록이죠? 개설 등록이 지금 몇 개요? 2개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이중 소속이요? 등록이요? 등록이죠? 그 다음에 B군에서 B군이 A양 B양 그거 아니죠? 에? A양 B양 할 때 그 A군 B군이 아니요. B군이 결혼한대죠 참? 네.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B군이 결혼한대요.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마찬가지겠죠? 아까는 같은 군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군이죠. 다른 군이라도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의뢰사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뭐예요? 이중 소속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에 1천만 원. 그죠? 앞에서 보셨죠?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세요. 나중에 외울 때는 내용만 알고 계셔.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이 뭔지. 네?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분명 헷갈리죠, 나중에. 정리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5번. 그죠? 다 옳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 끝에 보면. 27회라고 써 있죠? 작년 시험 문제예요. 아시겠죠?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들을 때는 절대 안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혼자 하려면 힘들지. 그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대했을 때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죠? 시험 문제는요, 무조건 줄 쳐서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싹 치세요. 문제를 읽을 때. 쭉 치면서 읽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맞는 문제를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2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쭉 줄 긋다가 옳은 것은 하면 옳은 거에 무조건 동그라미 크게 치는 거야. 그죠? 왜? 예문 읽다 문제 또 보거든. 아시겠어요? 한 번 읽고 예문 읽다 보면 헷갈려 막.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맞는 걸로 틀린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라 쭉 긋고 옳은 것은 옳은 거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다가 위에 살짝만 봐도 동그라미 친 게 바로 보이잖아요. 앞뒤 내용은 내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옳은 거 다시 옳은 거 찾는단 말이에요. 시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 얘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어때요? 예문도 있죠? 예문도 다 읽어요. 예문도 다 읽고 중요한 포인트는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그리고 한 문장을 읽었는데 내가 확실하게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옳은 걸 고르든지 잘못된 걸 고르든지 무조건 내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거면 동그라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그러면 동그라미 X표 동그라미니까 X표가 되겠죠. 답이. 그죠?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면 X표 동그라미 X표가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가 답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읽었을 때 문제를 다 X표 동그라미 X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되죠? 항상 2개 혹은 3개가 헷갈려요. 공부가 됐으면 2개가 헷갈리고 공부가 조금 덜 됐으면 3개가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2개 헷갈리는 거 있죠? 걔는 세모지. 그죠? X표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어쨌든 그 세모 문제만 잘 따지면 답은 나오죠. 아시겠죠? 확실한 건 5개 중에 2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반만 돼 있어도 2개는 확실히 걸러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예문 5개 중에 2개의 예문은요.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쭉쭉 나가고 3개 중에 헷갈리거나 아니면 툭툭 나가고 2개 중에 보통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기억, 니은, 디귿 읽으시니까 기억에 맞으면 내가 맞는 것 같으면 동그라미. X표 동그라미. 이건 지금 다 맞으니까 문제지만 그죠? 리을이 헷갈려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알고 여기는 뭐 예문이 쉽네요.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확실히 알겠어. 근데 리을이 3년에 3천인지 1년에 1천인지 아직 헷갈리는 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을만 남겨놓고 예문을 보는 거죠. 그러면 3번이 기억, 니은, 디귿이고 5번이 기억, 니은, 디귿이죠. 딴 건 볼 거 없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2개 중에 헷갈리면서 2개 중에 쓰는 거예요. 그날 내 집에서 나오는데 3자가 잘 보이더라. 이러면 3번으로 가시는 거고 4자가 잘 보이더라. 그럼 4자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잘 모를 땐 3번입니다. 3번이 좀 가능성 많아요. 3번 많이 나와요. 자, 넘기실게요. 96페이지. 명칭 및 성명 포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중요해요. 뒤에 말이 중요해요. 사용하여야 한다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명확하게 지정을 해놨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을 반드시 써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확해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법 부칙 6조 2항에 2에서 그죠? 밑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니죠. 그분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해서는. 그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신 부동산 중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보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이겠죠? 그죠?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그죠? 등록을 했잖아요. 중개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그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그 사람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말은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가 없다. 아시겠죠?
97페이지에 나오네요. 97페이지 3번에 양가로 3번에 나오죠. 그래서 꼭 써야 되고, 그죠? 쓰지 말아야 되고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예요. 얘는, 그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꼭 쓰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쓰지 말라란 얘기예요. 쓰라는데 안 쓰면 괘씸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가요? 그냥 좀 괘씸한 정도로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쓰느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나.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죠? 그죠? 근데 부동산 닥터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대충 알 수는 있죠. 그죠? 부동산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무슨 뭐 투자 분석 사무소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뭐 그러면 좀 애매할 수도 있죠. 아닌가? 네. 네.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게 좀 궁금하시죠? 원래는요, 우리가 예전법에서는요,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전 걸 말씀드리면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개인인 중개업자가 있고 법인인 중개업자가 있고요. 플러스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인이 지금 얘기하는 6조 2항에 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6조 2항에 의한 사람은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는 중개업자, 뭐 물론 다 들어가는 거지만 두 개를 좀 나눠 썼다는 얘기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거를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건 뭐예요?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뭘 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실 내고 개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애매하지요. 그죠? 애매한데 그냥 그 범주에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 지나다니시다 보면 뭐라고 중개인 사무소라고 많이 써 있어요. 거의 요즘은 세종은 아예 없을 거고요. 요 동네는 아예 조천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아예 없을 거고요. 뭐 대전이나 청주 같은 데 가보시면은 조금 예전부터 있던 도시 그런 데 가보시면 무슨 중개인 사무소 간판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빈티지예요.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네, 이름은 보통 뭐 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1번 명칭이에요. 대부분 많이 쓰는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부동산을 드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범주에 넣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범주에 이 중개인 다 들어갑니다. 말하기 편하게. 네. 근데 이 법 부칙 6종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또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부동산 중개는 가능하고. 그래서 중개인 사무 지금은 뭐 거의 다 그 간판을 잘 바꾸시진 않을 거예요. 무슨 중개인 사무소가 지금은 거의 굳어진 명칭이죠. 그 다음에 쓰라는 사람한테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경우는 조금 괘씸한 거죠. 그죠? 너 왜 해라는데 안 해?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과태료다.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 안 한 거하고 안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말이 다르죠. 그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 자격증이 있어요라는 걸 잘 표현을 안 한 거하고 그죠? 자격증이 없는 자가 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건 괘씸한 게 아니라 나쁜 거죠. 나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고, 그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카페, 부동산 닥터, 그죠? 뭐 부동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년에 1천만 원에 처한다. 네, 네.
음,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업자의 등록을 낼 때는 명칭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광고 효과가 좋죠. 멀리서 봤어도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어머니 사무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정식 명칭이 황금이에요. 촌스럽지만. 황금, 공인, 중개사, 사무소예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여기 정식 명칭이죠. 근데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간판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있으면 이글씨를 다 넣어도 멀리서 잘 보이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세로로 입간판도 하나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황금 부동산 5글자만 넣었어요.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다 넣으면 어때요? 작죠. 보이지도 않아. 그죠? 멀리서 잘 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원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요 말 다 써요. 여기 1층도 가보시면 아마 다 세종 부동산 만약에 이런 식이잖아요. 말씀하신 게. 근데 거의 명칭에는 세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지는 세종 뭐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아, 그건 처벌받아요. 지금 말씀드린 무등록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요.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시 의무 있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 여기는 제대로 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요 조만한 거. 네, 요건 추가적으로 다는 거니까 내가 단 거는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표자 이름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궁금하면 아, 저기 대표자는 누구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시면 대표자 성명을 넣게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또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다 써요. 네, 다 써야 돼요. 네. 그리고 합동이란 표현을 꼭 써줘야 돼요. 아니면 간판 2개 달아야 돼요. 이렇게 달아서 A, B 다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무슨 합동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명 말씀드렸죠? 이것도 100만 원이고요. 안 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건데 말씀드릴게. 9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해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인식하니까 딱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되죠? 몇 미터에서 읽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표자 이름이 어떻게 써요? 창피하니까 조그맣게 써요. 뭐가 창피한지 모르겠는데 또 가끔은 약간 조금 이름이 조금 재밌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조그맣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뭐냐면 따로 배우시진 않았죠. 이건 뭐냐면 우리하고 행정대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건 이제 간판에 철거 정도 있을 거예요. 등록 취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물리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한데 간판은 지체 없이 원래 철거를 해야 돼요. 지체 없이라는 건 처분 취소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바로. 근데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안 하면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데 그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철거 명령이 없다라. 즉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대집행.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간판을 떼어버릴 수 있다. 안에 있는 집기는 못 건들겠죠. 그죠? 네. 왜? 안에 있는 집기는 집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집기하고 상관없죠. 그죠? 우리가 거기가 공인중개사 사무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간판뿐이 없어요.
그죠? 공인중개사무소라고 특별한 책상을 쓰거나 특별한 테이블을 쓰거나 특별한 소파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 입장에서 볼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는 거기가 더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운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쫓아와서 중개를 의뢰할 수가 있는 건 간판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간판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뭐냐면요. 요것도 없었던 게 생겼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여기는 좀 덜한데요.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보셨죠? 원룸 같은데, 그죠? 원룸 건물 같은데 매물 있다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찌라시 있어요. 찌라시, 그죠? 찌라시가 보통 어떻게 써 있어요? 쌈방 있음 전화번호 끝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불법이에요. 그게 한 2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써야 되냐면 누가 왜 써놨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명칭이 나와야 되고 대표자가 나와야 되고 대표 번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들이 보통 그 작업을 하겠죠. 근데 중개보조원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5명이 있으면요. 5명이 물건 공유도 잘 안 해요. 잘 나가는 데는. 그냥 각자가 따로따로 해요. 누구랑 관계되어 있으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 사장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끼리끼리는 잘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오늘 여기랑 계약을 했으면 내일은 여기랑 계약을 했어요. 뭐 중개보조원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 중개보조원하고. 그러니까 둘이 물건 공유가 안 되는 거야. 따로따로. 내가 내 물건을 통해서 받았는데 저도 직접 준 건 아닌데 통해서 요 사람은 요 A라는 물건은 여기만 받고 B라는 물건은 여기만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광고를 하고 각자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중개보조원들이 이렇게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찌라시를 붙일 때도 대표자하고 대표자 번호만 넣어라. 핸드폰 번호는 대표자 거만 넣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겠어요? 그냥 뭐 또 똑같죠 뭐 처음이랑. 근데 실제로 찌라시에 보면 예전에는요 찌라시도 웃겨. 예전에는 이걸 다 프린트했어요. 아시죠? 네? 뭐 원룸, 뭐 투룸, 500에 뭐 30, 60, 뭐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투룸 있음, 그죠? 프린트를 잘했다고 예쁘게. 뭐 글씨가 예쁘진 않지만 프린트를 잘해서 출력하고 다니까 사람들이 이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전화번호도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한 것처럼 손글씨나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써. 매직으로 그냥 써. 원룸 투룸 막 써요. 근데 지금 뭐예요? 공인중개사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가 그 사람 거야 되잖아요. 요만하게 써요. 진짜 요만하게 써.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웃겨가지고, 그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광고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과태료고,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보세요. 과태료는 뭐예요? 좀 괘씸한 거라 그랬고, 그죠? 형사적 처벌은 잘못된 거라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의 과태료다. 그죠? 지금은 주체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지요. 과태료니까 해라는 걸 안 했으니까 조금 괘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뭐라고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대로. 아시겠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느끼실 게 뭐예요? 아, 나중에 광고하려면
자격증이라 꼭 따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죠. 그죠? 네. 찌라시. 그렇지요. 근데 간판에도 대표자 명의가 들어가야 되고 찌라시에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명칭 소재재. 그 다음에 개업권의 성명 위에 있으시죠? 지금 네모 4번은 중개대상물 표시의 광고고요. 그죠? 앞전에 한 거는 간판에 대한 얘기고요. 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